이게 최선이에요. 이 차가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한 적 있으신가요? 정말 밤새도록 애썼는데 열심히 했다는 말이 턱끝까지 차올랐는데도 결국 내가 부족하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순간. 혹시 당신도 그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도 아직 연습 중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가볼까요? 최선을 다해도 드러낼 수 없었던 외로움. 그날 아침은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이 떠졌어요. 전날 잠자리에 누워서도 머릿속엔 온통 일 생각뿐이었거든요. 꿈에서도 발표 화면이 왔다 갔다 했고 몇 번이나 뒤척이다 겨우 잠든 새벽이었죠. 그렇게 피곤한 몸을 안고 눈을 떴는데 어떻게든 정신을 붙들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잠깐 커피를 마시다 말고 머릿속에 계속 발표 자료가 떠올랐어요. 출근길에도 폰을 들여다보며 마지막 문장 하나를 다시 고쳤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자리에 앉아 재차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밥맛이 없었어요. 입맛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남들보다 조금 늦게 제출하면 혹시 내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까봐 저는 혼자 책상에 앉아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자료를 제출했을 때 상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이거밖에 못했어? 그 말 한마디가 저를 통째로 꺾어버렸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애써 추슬렀죠. 표정은 변하지 않게, 목소리는 낮고 침착하게. 죄송합니다. 더 잘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 저는 정말 저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라는 말은 가슴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가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날까봐, 제가 제 한계를 스스로 증명해버릴까봐 저는 저를 감췄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리는 멍했고 손끝은 계속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또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혼자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이거밖에 못해? 가 아직도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은 왠지 더 조용했고 모니터 불빛에만 의지해 앉아있던 방 안에서 저는 문득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애썼는데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을까? 그 순간 눈가가 조금 시큰했습니다. 말은 못해도 눈물은 저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그림자와 마주하기. 불교 이야기에서 얻는 깊은 지혜. 불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스님이 제자들에게 진흙탕 물 한 컵을 가져와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물을 다시 맑게 해보거라. 제자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손으로 흙을 걷어내려 했고, 어떤 제자는 천으로 거르려 했으며 또 다른 제자는 솔로 휘저어 흙을 제거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물은 더욱 탁해지고 혼탁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두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흙은 저절로 가라앉았고 물은 다시 맑고 투명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스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물은 본래 어떤 모습인가? 제자들은 맑고 투명합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물은 본래 맑다. 지금 탁해 보이는 것은 흙이 그 안에 잠시 떠 있을 뿐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 마음의 본성을 꿰뚫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정과 생각의 파도를 겪습니다. 불안, 분노, 슬픔, 질투, 자책감. 이 감정들은 마치 흙탕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흐리고 혼란스럽게 만들죠. 우리는 종종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정하고 시끄러울까? 하고 자책하거나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곧 나 자신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합니다. 감정들은 그저 일시적으로 떠다니는 흙과 같아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마음의 깊은 곳에는 언제나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본래의 맑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흙탕물을 억지로 휘저어 더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흙을 걷어내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감정들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고요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흙탕물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흙이 가라앉고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 또한 우리가 애써 개입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고요한 마음의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맑고 고요한 본연이 나 자신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시작이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의 파도를 타려 하지 말고 파도가 지나가도록 가만히 두세요. 당신의 마음은 본래 맑고 평온합니다. 불교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수행 중 길을 걷다가 자꾸 넘어졌습니다. 돌부리에 걸린 것도 아니고 누군가 밀친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왜 자꾸 넘어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가는 그에게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내 그림자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수행자는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스승님, 그림자에 어떻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까? 그림자는 형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스승은 대답합니다. 그렇다, 그림자는 형체가 없다. 하지만 너는 너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면, 내가 싫어하고 숨기고 싶은 면들을 외면하고 부인해 왔다. 그 외면한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커져서 결국 너는 그 그림자에 걸려 스스로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자기 부인의 함정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약점, 실수, 부족함, 혹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숨기려 하죠. 마치 그림자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늘 완벽해야 해와 같은 내면의 강박이 우리를 짓누르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분노, 두려움, 자존감 저하와 같은 감정들을 애써 외면하고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척합니다. 하지만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그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짙어지고 커져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는 그림자에 걸려 넘어지는 수행자처럼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숨기려 할 때 불필요한 고통과 좌절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나 스승의 가르침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림자는 햇빛이 있을 때만 생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분명 밝고 빛나는 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재능, 잠재력, 사랑, 선함과 같은 빛이 존재하기에 그림자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림자와 싸우려 하지 말고 그림자가 있다는 걸 그냥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수용의 시작입니다. 내 어두운 면, 부족한 면을 부정하고 숨기려 할수록 우리는 그 그림자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그림자의 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그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강인함의 증거입니다. 그림자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찾아가는 귀한 배움을 얻게 됩니다. 숨겨진 진심, 공감의 언어, 보편적 감정의 공유와 치유의 시작. 사실 이런 감정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죠. 마치 거대한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 닮은 고민과 어려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기 40대 직장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회사 일에 매달립니다. 퇴근 후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지만 그녀의 일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돼요. 아이의 식사를 챙기고 숙제를 봐주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죠. 가끔 아이가 아파서 조퇴를 해야 할 때면 그녀의 마음속엔 죄책감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늘 죄송해요. 다음부턴 안 그럴게요 하고 넘기죠. 그녀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완벽한 엄마이자 능력 있는 직장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완벽주의는 그녀를 더욱 지치게 만들죠. 아이를 재우고 난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그녀는 혼자 노트북 앞에 앉아 회사 일에 다시 매달립니다. 누구보다 책임감이 크지만 그 마음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묻어둡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나는 엄마로서도 직장인으로서도 부족해라는 자기 비난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노력과 헌신은 결코 부족함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노력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50대 가장의 목소리도 들어봅니다. 나이 들어서 실수하면 역시 늙었군요라는 시선이 따라와요. 그래서 웬만한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스로 처리해요. 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기 싫거든요. 그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사회에서 가장이라는 역할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약해 보여서는 안 된다. 흔들림 없이 굳건해야 한다는 강박을 심어주죠.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지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혹시라도 변화에 뒤처질까? 젊은 세대에게 밀릴까 하는 불안감을 내면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근 전 새벽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회사 시스템을 복습합니다. 누가 보든 말든 자신이 놓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여전히 유능한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 이는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그는 세대 간의 격차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홀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어깨 위에 놓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막 사회로 발을 내디디려는 20대 취준생의 불안한 고백도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 말 꺼내는 순간 떨어지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젊음은 패기와 열정의 시기이지만 동시에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취업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자기소개서를 쓰고 수십 번의 모의 면접을 통해 답변을 다듬죠.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때때로 그들의 노력을 외면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들은 늘 제가 부족했어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동시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다면 나는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자기 비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엔 밤을 새우며 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하며 수십 번 반복한 대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정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어요. 단지 사회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진심과 최선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을 뿐이죠. 그들은 결과로만 평가받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도 역할도 다르지만 진심을 숨기는 마음 앞에서는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자신을 맞추려 애쓰고 그 과정에서 내 감정을 덮어두는 순간들이 생각보다 자주 찾아와요.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진짜 나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지금 이 선택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타인의 기대에 맞춘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질 때가 있죠.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외부의 소음을 잠시 끄고 내 감정의 미세한 진동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내면의 목소리를 조금 더 선명하게 듣기 위한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조정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고요한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이며, 이 공간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조용한 대화, 글쓰기, 마음의 김을 걷어내고 길을 찾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 줄을 씁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남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머뭇거리게 되는지 그냥 솔직해지기 무서웠던 거죠. 나의 솔직한 감정을 마주하는 것이 마치 벌거벗겨지는 듯한 두려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용기를 내어 문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나 사실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다. 그 짧은 문장을 글로 적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나는 하루 종일 참고 있었구나. 그리고 참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단순한 발견을 넘어 자기 이해의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려도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글쓰기는 이러한 감정의 억압을 풀어주고 잊고 있던 감정의 존재를 상기시켜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나의 감정들을 외부로 꺼내놓는 행위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날부터 이렇게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전에 조용히 핸드폰 메모장이나 작은 수첩을 펴고 이 세 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참았던 말 한마디,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던 항변, 친한 친구의 무심한 말에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못했던 속마음,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불만이나 걱정 등을 솔직하게 적어봅니다. 이 말들은 우리의 언어화되지 못한 감정의 잔해이며 해소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쌓여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그것들을 글로 쓰는 행위는 마치 꽉 찬 풍선에서 바람을 빼는 것처럼 내면의 압력을 줄여줍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에 움찔했던 순간, 회의 중 누군가의 비판적인 시선에 위축되었거나 혹은 가족의 농담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찔렸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그 취약성을 인지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치유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예민하며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위로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정말 수고 많았어. 쉬어도 돼. 나는 너를 믿어.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사랑해와 같은 자기 격려의 말을 적어봅니다.
이는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힘을 기르고 외부의 부정적인 평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매일 쓰진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쓰는 날엔 마음이 한결 덜 무거웠습니다. 제가 저에게 해주는 가장 조용한 대화였고 그 대화가 쌓이면서 마음속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하루가, 억울했던 하루가 적어도 제 안에서만큼은 정리될 수 있었거든요. 글쓰기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감정의 정화 작용을 합니다. 혼란스러웠던 감정들을 글로 옮기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들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내듯이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형의 감정을 유형의 형태로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더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글을 쓴다는 건 마치 차 안에 김이 서렸을 때와도 비슷합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유리창이 뿌옇게 김으로 가득 차서 밖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죠. 그땐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불안과 혼란에 사로잡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어 바람을 잠깐 불어넣거나 와이퍼를 한번 지나가게 하면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다시 길이 보입니다. 글을 쓰는 것도 그래요. 꼭 멋진 표현이나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지금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적어보는 그 순간 혼란스럽던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김을 걷어내는 일이고 내 마음의 와이퍼를 작동시키는 작은 실천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투명해지고 우리는 삶의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난 참 애썼다.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은 나를 위한 조용한 안식처가 됩니다. 하루를 끝내는 마지막 문장으로 누구의 평가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문장. 그 한 줄은 당신이 오늘 하루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노력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휴식을 선사하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마무리하는 마음이 쌓이면 어느새 내일을 조금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나에게 다시 말을 걸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지금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잠시 내 마음 안쪽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아주 작은 촛불을 하나 켜두듯이 마음에도 불을 켜봅니다. 외부의 자극과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돼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고요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의 말과 시선 속에 가려져 있었던 내 마음을 아주 작게, 아주 천천히 꺼내보는 거예요. 이 과정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의 먼지를 털어내고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세계의 소음에 너무 익숙해져서 정작 중요한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외부와의 연결을 잠시 끊고 내면과의 깊은 연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울리도록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가장 나를 아프게 한 말은 무엇이었는지, 그 말을 다시 떠올려보고 그것이 왜 나를 아프게 했는지, 나의 어떤 부분이 그 말에 반응했는지 깊이 탐색해 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취약성과 민감성을 이해하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말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왜 그런 반응을 했는지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방어적이 되거나 감정을 억누르거나 혹은 반대로 격렬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침묵하기도 하죠. 나의 반응이 자동적이었는지 아니면 의식적인 선택이었는지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반응 뒤에 숨겨진 나의 두려움, 상처 혹은 욕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가장 듣고 싶은지,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와 격려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데 핵심적입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정말 수고 많았어, 쉬어도 돼, 나는 너를 믿어, 와 같은 단순하지만 진심 담긴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답을 꼭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두는 것만으로도 그건 내 마음을 살피는 깊은 명상이 됩니다.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건 꼭 복잡한 수련이나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나에게 괜찮다고 한번 말해주는 일이 그 시작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오늘 밤 당신을 조금 더 편안하게 안아줄 겁니다. 혹시 눈물이 난다면 그건 감정이 아니라 생명이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눈물은 억압된 감정들이 해소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내면의 치유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살아있기에, 여전히 느낄 수 있기에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당신의 눈물은 당신이 살아 숨쉬고 있으며 여전히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좌절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짐을 지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힘듦을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강함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은 당신의 짐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자신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열심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개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너무나도 혹사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내면을 존중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당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위험한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불완전함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불완전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도 저도 아직 연습 중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함께 마음을 놓아볼까요? 그래고 괜찮다고, 충분히 애썼다고 작은 목소리로 내 마음에 말을 걸어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빛이 다시금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꺼이 손을 내밀 것입니다. 오늘도 애써 오신 당신,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함께 천천히 가볼까요? 혹시 오늘 밤 당신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으신가요?